안녕하세요. 레이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오늘 시간을 랩업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기초 과정에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제2의 직업으로 계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초 과정 듣고서 그냥 아예 나는 요 정도에서 끝내겠냐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제 선택의 길을 가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 차, 이 강의 맵은 여러분들께서 고급으로 가시든지 어떤 주식시장이 있어가 요건 항상 붙여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있어 수익 관리예요. 우리는 주식시장에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벌러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어서 여유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이브하게 뭐 이렇게 그 돈을 그냥 여기서 난 이 돈이 여윳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 주식시장은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온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벌러 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 관리예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걸 사두면은 뭐 남들이 그런데 좋은 주식이야. 이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녹아나는 거는 내 계좌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 들어오는 돈을 많이 벌러 온 거예요. 정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각오는 남달라야 됩니다. 되게 냉정하고 이 돈 주식시장에 있는 것만큼은 굉장히 냉정해지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슴이 따뜻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챙겨주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슴이 따뜻한 건 답이 아닙니다. 가슴이 차갑고 냉정하면 냉정할수록 여러분들한테 계좌는 더욱더 불어나요. 그 불어난 계좌를 여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가슴이 따뜻하게 여기저기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수익률하고 투자별 최대 리스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주식을 비교적 좋은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가지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식시장에서 기초 과정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모든 거는 이제 다 이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화가가 되신다. 아니 페인팅을 하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4B, 4B 연필 깎는 법, 그리고서 이거 잡는 법, 그리고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선을 그리거든요. 선을 수백 번, 수천 번을 그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큰 선을 그리고 작은 선을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림의 페인팅이거든요. 제가 해드린 거는 연필 깎는 법, 그리고 선 그리는 법, 그리고서 구도 잡는 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밑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시면은 다음부터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은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왔다 그러시면은 앞으로 내가 100을 가야 된다고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5에서 8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렇게 가요? 시간이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노력이 해결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 '내가 이쯤에 있다.' 했는데 여기 있으실 거예요. 매년, 매 분기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가 늘어나고 나의 경험이 늘어가면서 내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내가 시작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듣는 거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가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베이스를 깔아 드린 거예요.
이 베이스 잊지 마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는 이 맵에 통해 가지고 저기가 한 것처럼 매수 매도의 기본도 배우고 레이저 4대 관점 말씀드렸죠. 펀더멘털, 마켓 트렌드 펀더멘털 그리고서 어, 이 기술적 지표 차트 패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켓 트렌드 배웠고 펀더멘털 배웠고 기술적 지표 놓고 차트 패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커버를 했습니다. 이게 큰 글이지만은 작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복습하시고 만약에 모르시면은 비디오를 다시 보시고 아니면은 책도 다시 보시고 하세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건 네 가지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트렌드 is my best friend. 이 시장 트렌드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친한 친구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예요. 이 트렌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하고 나와야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친구가 나한테 바른 말을 해주고 너 이제 나와야 돼 그랬는데 내 에고 내가 논리적인 거 없이 내가 심리적으로 남들이 다 이렇대 저기서 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괜찮대 그러면서 시장 트렌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은 친구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트렌드 is my best 트렌드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배운 거 있으면 트렌드는 우리한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야. 지금 내려가려고 해. 이제 바뀌려고 하는 트렌드야.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드 웍 트렌드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트렌드라고 하면 시장을 진입하면 됩니다. 이게 리버설이 됐어. 야, 이제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나와야 됩니다. 그 아주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트렌드를 얘기를 해줄 때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세요. 두 번째는 레이셔널 인베스트먼트예요. 논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 아직도 저희 회원분들 그 기초반 말고 그냥 톡방에는 회원분들 보시면은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줘서 톡방에 많이 얘기를 한다든지 목소리가 큰다든지 약간 좀 글 쓰는 거 보면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들어갈 돈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 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책임을 그런 경우는 내가 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거를 버리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지나가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야 저 사람 괜찮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논리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논리에는 미국은 이 모든 논리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뭐를 하든지 간에 다 넘버 베이스예요. 넘버 레벨라이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이 좀 더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 we can make numbers. 우리는 숫자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바탕이 되는 거는 숫자예요. 펀더멘털도 숫자죠.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가야 될 주식도 숫자예요. 내가 나와야 되는 것도 수치고요. 내가 프라핏을 하는 내 목표도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 퍼센티지도 숫자고 내가 그 떨어진 퍼센티지에서 다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퍼센티지도 숫자입니다. 모든 게 다 숫자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숫자예요. 플러스 10%냐, 마이너스 10%냐, 플러스 200%냐. 이렇게 모든 게 다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숫자를 주식시장에 있는 만큼은 나의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해석을 하고 내 논리를 바탕을 해줘 내 논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퍼포전 드리브 인베스트먼트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께서 그거 뼈저리게 여러분들께서 써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왜 투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공을, 어치브먼트를 느끼고 싶고, 그리고서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저의 자비예요. 여기서 이겨야 되고, 여기서 제가 이걸 함으로써 제 가슴이 뛰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옵션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프라이빗 레슨도 시켜주고, 이 프라이빗 스쿨도 보내주고,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생활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아니 내가 집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그거의 베이스는요, 내 돈은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이 소중한 돈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아깝게 쓰지 마세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모니터에 100불짜리 붙여놨어요. 이 100불의 소중함.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사시면서 이 주식시장에 하루에 뭐 1000불, 10,000불을 로스할 수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100불 갖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불이 주식시장의 100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의 100불을 여러분들은 그냥 우습게 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돼요. 투자에서는 여윳돈 없어요. 왜 우리가 라스베가스라든지 애틀란타 시티 가서 돈을 많이 잃어버린지 아세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100불짜리 1000불, 100불짜리 10개, 100개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칩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않아 보여서. 돈이에요. 투자에서는 절대로 여윳돈 없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왜? 예전에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예전에는 브로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수료를 먹어야 했었는데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안 됐어요. 너무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잃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한국에서는 여윳돈으로 하세요 그러는데, 미국에서 파이낸스 배운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여윳돈으로 투자하라 그런 사람 있는지 아세요? 절대 없어요. 파이낸스 101부터 제가 모든 배운 텍스트북, 제가 모든 배운 이제 시큐리티 쪽이라든지 어느 파이낸셜 쪽에 가면은요, 절대로 주식 투자 여윳돈으로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주식은 너의 리타이먼트를 위해서 네가 지켜야 되고 401k고 여기저기 공부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마인드를 미국식 마인드로 가야 돼요. 절대 여기저기 어디서 근거 없이 들었던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한국 여의도 증권사 그런 사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배제하고, 이 돈은 절대 여윳돈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내가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 투자를 들어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좋은 투자다. 내가 이거 선택을 한 거를 내가 나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해가지고 설득할 정도가 되는 주식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주식을 들어가면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주식을 들어가면 귀가 얇아져요. 옆에서 들어갔는데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저기서 야 이거 떨어진대 누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얼굴이 막 멍해지고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쭉쭉 올라요. 어어어 아, 내가 안 뺄 걸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었지? 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트렌드를 알고 내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투자에서 여윳돈 없을 만큼 내가 냉정한 가슴을 주식 투자하는 만큼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의 장점하고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남들한테 선한 거짓말을 해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어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배우자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자신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을 할 때 그 주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트렌드인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매도 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장 진입 시기와 탈출 시기를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의 파트 3에 나오는 걸로 시장의 흐름 여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higher high, higher low, low high, low low를 일단 크게 보고 EMA 20일 가지고 low high로도 보고 modify MACD에서 26호 9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higher high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21선 위에 있으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들어올 때 하이와 로우로 들어올 때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보다가 여기서 MACD 쪽에 있어가지고 빠른 선하고 느린 선이 있는데 빠른 선이 이렇게 가다 느린 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흐름을 이게 올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라고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지지표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시장 흐름 확인 여부가 그렇게 대충 이렇게 가고 있네 라고 해서 확인 실패, 즉 반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리버설이 됐다고 확인 실패가 안 되면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트레든지 다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지지지표에서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 이게 브레스 인디케이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표를 통해서 이게 업트렌드로 컨펌을 해주면은 그 트렌드를 쫓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업트렌드라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여기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 실현 또는 스탑 로스를 하시는 거예요. 요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은 책 604에서 60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반대 지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푸콜 레이시오하고 빅스. 사실은 더 많은 게 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이상 들어가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멈췄어요. 이 책 반대 지표, 컨트라리안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는 353에서 356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보는 거냐? 자, 지금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오늘 날짜 12월 2일, 2021년 12월 2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오르락 내리락 차피 마켓으로 해요. 그럼 시장 흐름 여부가 지금 보시면 올라가던 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리버스 해서 다운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 지지 여부 확인을 했더니 모든 지표가 다 다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 트렌드는 다운 트렌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 지표를 때 푸콜 레이시오에서 푸시라는 거는 시장이 내려가는 거에도 베팅을 하고 콜이라는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풋콜 레이시오가 1 이상 아니 0.7 이상이 되면은 이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푸콜 레이시오가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보겠죠.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몇인지 모르겠는데 27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마. 보통 17 이상이 되면은 높다라고 해요. 20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17에서 이상이면 경계선에 있는 건데 여기가 높아가지고 22 이상이 되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높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장 반대 지표로 트렌드를 확인하니까 다운 트렌드예요. 확인이 됐어요. 그럼 하락장에서는 손절, 즉 스탑 로스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방송에 제가 현금화를 많이 하는 게 해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베이스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렌드가 마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업트렌드라고 확인을 했는데 트렌드를 보니까 업트렌드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실패가 됐어요. 그 레벨 1에서는 수익 실현이나 스탑 로스를 해주면 레벨 2나 레벨 3로 가면은 시장 반대를 확인을 했더니 다운 트렌드가 컨펌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업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실패했다는 건 다운 트렌드가 확률이 많고 반대에서도 다운이 확률이 많다 이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서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인이 실패가 됐다. 이게 시장은 탑인데 제가 그러죠.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 쪽에서 발륨이 이제 뭐 안 좋다, 퀄리티가 안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 여부가 실패가 되고 시장 반대 지표들이 나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업트렌드를 하면은 확인이 실패가 되죠, 반대가. 그러면은 탑이나 바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탑이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탑이 다가오면 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기인데 올라가는 생각이 지표가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다운 트렌드를 확인을 해야 되죠. 다운에서 시작했으니까. 업이 되면 확인이 실패가 돼요. 그런 시장 반대 지표를 했더니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이제 확인이 아직까지 안 돼요. 그럼 확인이 실패가 된 거죠. 그러면은 바텀이 다가오고 있고 매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시장 트렌드를 보는 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 교과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게 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저축해라 뭐 해라.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 이런 트렌드를 보고서 시장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가장 기본적인 이 친구가 이 트렌드라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은 따르셔야 돼요. 왜? 트렌드는 this time indeed different가 없어요. 항상 트렌드 나오는 이 인디케이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냉정하면서 가장 충실하게 사실만을 얘기를 해주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시장이 내려가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는요. 이성적인 투자인데 논리적 디시전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쉽지 않아요. 말은 난 논리적이야. 미국 애들하고 디베이트를 해도 목소리 큰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해서 틀린 이야기인데 진짜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얘의 논리가 저보다 틀린 거, 얘의 논리가 저보다 더 뛰어나면은 걔가 맞는 거예요. 미국은 디베이트를 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디베이트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랑 목소리 센 사람이랑 승질 내는 사람이 이겨요.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맞아 그러면서 뭐 소리치는 사람들이 뭐 있다면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요. 야,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봐, 맞나 봐. 미국 주식시장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논리를 베이스로 한 주식 투자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논리가 여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트렌드도 했었고요. 펀더멘탈을 통해 가지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고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되는 것도 컨펌을 하게 해줬었고요. 차트 패턴이라는 걸 보여줘 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업트렌드가 될 때 어떻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즉 비교적 좋은 주식을 골라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책을 30권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걸 이 기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넘버 베이스 디시전 메이킹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펀더멘탈 좋은 거, 펀더멘탈을 하는 기준 말씀드렸죠. 파이낸셜 레이셔부터 해가지고 우리 넷인컴 마진부터 해가지고 다 했어요. 이게 다 숫자예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냥 이게 얼마가 아니라 얘 A 대비 B 회사, B 대비 C 회사, D 회사, E 회사를 비교를 해보니 펀더멘탈이 얘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펀더멘탈이 가장 괜찮더라. 그 후보를 2개를 해놓는 거죠. 근데 시장은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시장에서 버려버리면 끝나요. 알리바바, 지금의 페이팔, 벌텍스도 그랬잖아요. 벌텍스 이번에 신약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리버스 트렌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나와주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팔은 쭉쭉 떨어지냐. 아직 이게 안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 많이 사요. 왜? 좋은 이름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비교적 좋은 회사죠. 그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라 그러면 지금이냐 언제냐는 이 리버스 트렌드가 정확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사야지 안전해요. 왜?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꺾일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고 아무리 이름 높은 주식이라 버려버리면 리카바 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잊지 마세요. 내려오는 게 1이다 하면 올라가는 거는 미니멈 3 to 7이 걸려요. 한 달 동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올라가는데 3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애플 같은 게 한 달 내려왔다가 1년 반이 걸렸어요. 18개월. 애플이 그런 주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넘버 베이스도 꼭 봐셔야 돼요. 펀더멘털도 보지만은 이 기술적 지표라든지 이렇게 다른 거 넘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여기서 저점은 맞아요. 저점이 1년 동안 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멘탈이 여기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얘기를 이거 오를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샀는데 또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안 사고 왜 지금 샀을까? 이런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나 이거를 내가 성격이 급해서 지금 아니 못 살 것 같아서 아니거든요. 한번 내려간 주식은 내려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반등을 안 시켜줘요, 미국은. 뭔가 매니지먼트가 Hey, show what you guys doing. Show me the money. 막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가요, 돈이. 왜? 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왔다 이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 개인 투자자 아니면 10여 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 401k에서 안 바꾼 사람들 위에 먹은 사람들은 다 이미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매크로 이코노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숫자들 항상 미국 국채 10년물, US 트레저리 10year yield, 2year yield,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difference, 그래서 Fed Funds Rate, 요거 세 개를 항상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또 보실 수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 기본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테크니컬 인디케이터하고 차트 패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랑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논리적 근거는 그 누구든지 다 바이를 하지 셀은 안 합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purpose driven investment는요, 이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면은요, purpose driven life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 거냐.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여기 들어온 목적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 많아서 할 게 없어서 남들이 다 해서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나 나중에 은퇴하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벌겠어. 나 우리 딸 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얘 좀 더 좋게 내가 파이낸셜에 서포트 해주고 싶어. 나 우리 아들 저거 로스쿨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1밀리언이 더 들겠어. 나 돈을 벌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클리어하게 투자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내 딸이 지금 뭐 엘리멘터리인데 내가 보딩 스쿨 보내야 될 것 같고 프라이빗 스쿨 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얘가 테니스를 하는데 프라이빗 레슨이 시간당 70불이야. 근데 일주일에 내가 5번을 하려고 그러면은 350불에 한 달이면은 3,000불이야. 1년이면은 4만 불이야. 근데 여기저기도 시합 보려면 5만 불이 필요해. 남편 반대해. 그럼 내가 서포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골프를 하고 싶다. 다 돈이에요. 애들 교육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돈이에요. 소파를 바꾸고 싶어. 나 냉장고 바꾸고 싶어.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말씀드리지만은 버시면은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마세요. 돈은 내가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상장을 주세요. 내가 올해 수익이 20만 불이었어. 근데 가족한테 내가 써야 되는 게 15만 불이야. 그 15만 불은 가족을 쓰고 5만 불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세요. 사시고 싶은 거 다 사고 쓰시고 싶은 것도 쓰시고. 왜?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린 이러죠. 한국 사람들 특히 이러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엄마든 아빠든 다. 그럼 나중에 서로 불만이 생기잖아. 그게 아니고 돈 버시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쓰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저기 있는 사람이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쓰실 줄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소중한 돈을 지켜야 돼요. 장이 다 같이 올라가면 돈을 다 벌어요. 근데 장이 망가지면은 그때 돈을 잘 지킨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 못 지키면은 2년, 3년, 길게는 내가 못 빠져나 10년 동안 그 주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윳돈 없어요. 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스탑로스를 해야 될 때 저 마음구석에서 하나가 이건 뭐 나는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돈 그냥 놔주세요 이래요. 제가 어디 모임을 갔더니 뭐 한국 분들 그러시잖아요. 뭐 이렇게 좀 연세들 있으시면은 나 이 돈이 없어도 되는데 이 돈 갖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 한 10만 불 정도. 그럼 제가 그래요. 그 10만 불 줘 주세요. 그래. 아니면은 그 10만 불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주식시장 들어오면 100%돈 날리세요. 그 돈을 어떻게 버셨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서 남들 앞에도 의시되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멋있어 보일 거지. 절대 멋있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 호구구나. 나 저 사람 이용해 먹으면 되겠구나.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나 호구야. 내 돈 가지고 가. 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나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인데 주식에 투자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 돈 소중한 돈 어떻게 버신 건데.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은요. 일정 부분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금액 중요하지 않아 꼭 기부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기부할 때 내 스스로가 해피해져요. 그냥 나만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뭐 20만 불 벌어도 100불도 좋고 50불도 좋아요. 이 번 돈에서 적은 돈이 있고 나한테 쓸모없는 돈도 될 수가 있겠고 내가 뭐 오늘 뭐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뭐밥 먹은 돈일 수 있지만은요.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갖고 눈물 겨우면서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요, 수익을 버시면 그 돈 조금이라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꼭 기부해 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거를 꼭 가르치세요. 어느 날부터 한국 사회, 어느 날부터 우리 동남아 사회는 돈이 특히 중국, 한국, 일본도 그렇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위에서 군림을 하는 사회가 됐어요. 돈으로. 그게 미국에 오면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런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래 놓고서 우리 부모들은 나이가 많고 내가 네 부모라는 입장으로 너 이렇게 저렇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롤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보여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벌어서 얼마 지면 이렇게 하자. 사회가 내가 사회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베네핏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누가 그러죠?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세금을 1 빌리언이나 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되게 조금 내고요. 세금 안 내려고 악착같이 회계사랑 머리 싸매고 있고요. 세금 제대로 내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세금 없고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 갖고서 네가 얘기해. 뭐 이렇게 내가 낸 세금 가지고서 뭐 누가 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벌면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요. 대부분 장기 투자 이 단기 투자 이러면서 장기 투자가 세금을 돈 벌면 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버세요.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막 계산을 해 백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돼. 그러면은 가장 단점이 시장이 망가질 때 돈은 못 지켜요. 물론 절세하는 방법, 텍스 리덕션 하는 방법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못 나오고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돈은 더 벌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 보던 책도 읽고 여러분이 안 보던 책도 읽고 정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잠자고 놀고 편안한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을 기록을 하세요. 트레이딩 저널 저번에 해드렸는데 그걸 쓰셔도 놓고 어렵다. 어렵다. 나 지금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써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딩 저널에는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은 레코드로 쓰세요. 예를 들어가 이거는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내가 이거 얼마에 샀어? 얼마에 팔았어? 내가 잘한 점, 못한 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나 이거 왜 샀지? 레이저 톡방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 레이저가 얘기를 했어. 아니, 저기 어느 리딩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데서 나중에는 점점 더, 내가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무슨 트렌드에서 샀어. 나중에 3년 뒤에 그 노트를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커지겠어요. 그리고서 그때는 여러분이 보는 주식시장이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나 펀드 매니저랑 비슷한 아니 더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은 이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1910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국도 학교를 안 나오겠죠.
아버지가 있었는데 월가 아니 뉴욕에서 무슨 커머디티 트레이딩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때는 아들도 학교 보냈겠어? 안 보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를 데리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그저 1910년이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면서 아빠가 아들한테 시킨 게 있어요. 매일 이거의 가격, 네가 눈앞에 있는 가격을 다 적어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학교 갈 1920년, 1930년까지 계속 적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은 안 봐도 쫙 아는 거예요.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해서 월가의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왜? 스스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 아들한테 이거를 시켜요. 근데 안 들어요. 누가 듣겠어요? 죽어도 안 듣죠, 그게? 뭐 헝그리 정신도 없고 뭐 이럴 텐데.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읽으라 그러잖아요. 마켓 앤 익스체인지 가면은 여기 있어가 계속 보라는 게 있죠. 왜? 중요한 숫자는 적어 놓으세요. 레이저 회원 중에 보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적어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2년 뒤에 제가 장담하는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시장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요, 작은 습관.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실수를 제거하세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틀리는 거는 사실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요. 마지막에 계산을 틀려서 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산수예요. 계산까지 손으로 해라. 왜? 그 두 나라는 전쟁을 겪어가지고 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쓰게 만들어서 그게 사람들, 학생들, 저희 세대에서 장점이 되었겠죠. 미국은 계산 끝까지 안 계산기 시키잖아요. 더 위를 보라, 더 미래를 보라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요.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만약에 뭐 7 플러스 8 이퀄 15, 17 플러스 뭐 8은 뭐 15, 17 플러스 8은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8, 9네요. 예. 그렇게 이제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서 틀렸던 거 또 틀려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내비 없을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한 번 잘못 들어간 길은 그 다음번에 가도 또 잘못 가요. 인간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내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못 나와요. 그리고서 땅을 치고서 후회를 아예 나올 걸, 아예 들어갈 걸, 아예 어제 팔 걸, 아예 어제 살 걸. 소용이 없어요. 매번 후회만 하면 뭐예요? 실수만 하면 뭐예요? 실수를 재개로 사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서 여러분이 설득을 해서 한 투자는 여러분의 결정을 믿으세요. 스탑 로스 구간, 리스크 구간까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논리를 갖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 갑자기 이렇게 무슨 뭐 바이러스 베리언트가 나와가지고 확 망가졌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unexpected한 시츄에이션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로스가 났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딩방에서 뭐 갑자기 뭐 얘기 들어도 저기 무슨 뭐 지금 뭐 맥도어 그러니까 뭐 스펙주 뭐를 사래 이게 뜬대요.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뭐 200%가 오른 거예요. 나왔어요. 돈은 벌었죠. 그거는 여러분 도박하신 거예요. 투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좋은 습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버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만 찾아요. 계속해서. 왜 도박장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도박장을 가나 도박 중독이 되고
도박장 옆에서 폐인이 되는지 아세요?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틀랜트 시리나 이 라스베가스는 잘 못 봤는데 애틀랜트 시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블랙잭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와가지고 훈수를 줘요. 저는 블랙잭 할 줄 잘 몰라요. 좀 머리 안 좋아가지고.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몇백 불을 따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다가 자기 10불만 달라고 그래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갈라 그러는데 뭐 숙박료가 없어 10불만 달려. 10불, 20불 주잖아. 10불은 좀 애매해가지고. 그럼 그거 갖고 와서 도박 투자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0년대, 70년대에 와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맨손으로 이 미국에서 슈퍼마켓 한 5개, 7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인정 못 받다가 사장님 해라 가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라스베가스나 애틀랜타 시리 가서 막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이혼 소송을 걸고 아버지를 이 접근 금지를 시켜서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꾸만 투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맛을 들이면은요 못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 논리적인 투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투자를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미국인이 되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요. 그래서 나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라고 매일 적으세요. 돈 버는 시간만큼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의 신문, 기사, 카페, 리딩방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미국에 오지도 않고 미국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리나 알아 저리나 알아 해요. 미국에서 예전에 와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그 하나하나 기업을 하려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와보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 작은 슈퍼였던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해요. 미국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여기서 마케팅을 이제 한 2년 동안 MBA를 하고 있다가 한국 어디 모 대기업에 갔어요. 그랬더니 밟아본 땅이라는 거는 일본 슈퍼밖에 안 가고 대형 마트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외국 시장에 진출하면 감나라 대추는 입에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 비유가 맞을까요? 아니요, 안 맞잖아요. 이 미국 주식시장도 보면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아는 척은 되게 해요. 뭐 자기가 못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은 주식을 샀을 때 그게 맞는 주식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뭐 미국 뭐 코리안 아메리카나 코리안 캐나디안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의 신문 기사 카페 리딩방에 의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여기서 보면은 내 4번처럼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인베스터닷컴에 굉장히 많은 앤서가 들어 있어요. 시장 트렌드하고. 그거를 봐야지. 왜 같은 내용이라도 신한증권에서 보낸 거, 여기서 보낸 거, 저기서 보낸 걸 들어요? 저는 그거 안 봐요. 왜? 걔네들이 벌써 적고 보면은요, 그냥 한국에 있는 내용처럼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뭐, 시장이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면 프라핏 테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애널라이즈 해주는 데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맨날 뻐꾸기처럼 똑같은 얘기 잘 안 해요. 뭔가 하나를 분석을 하려고 지금 스테레오스가 이렇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신문을 읽으셔야 돼요. 월스트리트 저는 블룸버그 인베스트닷컴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데 뭐 매일경제가 어떻고 뭐 조선일보가 어떻고 한국일보가 어떻고 뭐 신한은행이 어떻고 저기 뭐 글로벌 리서치가 어렵다. 왜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일을 안 하고 한국 여의도에서 일을 할까요? 그거를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할 때는요, 월가에서 나온 인포메이션을 보세요.
한국에서 나온 인포메이션을 뭐 똑똑해. 왜?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영어를 해야죠. 그래서 영어로 주식 용어를 이해하고 영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어 어려워. 영어 어려우면 미국 주식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어가 안 되면은 미국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겠다. 그럼 영어 공부해야 돼요. 주식도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가 뭐가 어려워요. 영어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은요. 정말 미국의 진정한 주식 전문가들이 출간한 책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 책을 읽으세요. 그거 원서로 읽으세요. 미국 책이 좋은 게요. 이 리드 더 비튼 라인스라는 게 있어요. 특히 연준, 저 페드의 그 뭐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리드 더 비튼 라인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숨어 있는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일정 수준이 되면은요. 미국에 정말 저는 진짜 이 미국 주식 진짜 전문가 중에서 저 보면은요. 저기 밑에 있는 무슨 개미 새끼예요. 정말 대단한 거성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세요. 결코 이지머니는 없어요. 여러분이 땀을 흘린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돈 절대 안 들어요. 쉽게 돈 들어오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SPY, QQQ 그거 사시고 주식시장 딱 닫으세요. 그게 현명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 드리지만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런 심플한 앤서가 있어요. SPY, QQQ 사시고 뚜껑 닫으시고 미국 시장은 미국이 지금 뭐 망하지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애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5년, 10년은 계속 가겠죠. 그렇게 하시고서 딱 두세요.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만 먹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노력을 못 할 건데 나를 오버에스티메이트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얘가 여러분들의 돈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간곡한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 구독으로 블룸버그 TV가 나와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CNBC가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NBC 한번 보세요. 이게 케이블이 많아졌기 때문에 블룸버그하고 CNBC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다 나오기 때문에 항상 켜서 보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미국 주식하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이 밤에 시간 맞춰서 하기도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제가 한국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을 거기서 한 2달 동안 밤을 새가면서 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갈 때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 다 빼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것저것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기로 했으면은 여기서 답을 찾아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은 그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가 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철저하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준비 자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2장이에요. 매일 아침에 아니면은 그날 저녁에 시간이 될 때 이 체크업 항목을 보세요.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의 디렉션이었습니다. 우리 트렌드 배웠잖아요. 전체 시장의 디렉션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서 우리 11개 섹터 배웠죠. 11개 섹터의 디렉션은 어떠냐예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 세 번째로는 위클리, 먼슬리 차트는 뭘 너한테 얘기를 해주냐. 너무나 작은 것보다 큰 트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위클리하고 먼슬리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다우 시오리에 나온 것처럼 프라이머리 트렌드가 뭐고 인터미디어 트렌드가 뭐고 마이너 트렌드는 뭐냐.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사이드워크이냐. 그리고서 우리 지지선 저항선 배웠죠. 그럼 여기 있어가지고 지지선하고 저항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서 우리가 얘기했던 트렌드 라인하고 채널은 어떻게 되는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33%, 50%, 68%는 지금 어디 선에 있는가. 그리고서 만약에 프라이스 갭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다가 탁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런어웨이 갭이 되는 건지, 요렇게 해서 올랐는데 갑자기 이그조선 갭이 되는 건지,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진짜 다운 트렌드 그 갭이 되는 건지, 이 갭이 중요해요. 그리고서 어떤 타입이냐, 요것도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메이저 리버설 패턴이 보이냐 안 보이냐, 예를 들어 우리 더블탑 다 배웠죠. 더블 바텀 이런 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리고서 계속해서 컨티뉴어스 패턴 배웠죠 우리가. 예, 채널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페넌트도 이렇게 있고 플렉도 이렇게 있고, 올라간다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컨티뉴어스 패턴이 비지블하냐 안 비지블하냐. 그리고서 만약에 이런 게 보인다고 했을 때 프라이스 오브젝티브는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더블탑이 됐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프라이스 오브젝트는 이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이만큼. 그럼 프라이스 오브젝트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팔고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외국에 계시면 풋을 사가지고 여기서 엑시트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실패율 5%도 안 되는 거에서 답을 줬는데 그럼 따라가야죠. 그쵸? 그리고서 무빙 에버리지가 어디를 포인팅하냐, 이거는 과거형을 썼어요. 왜? 얘는 레깅 인덱스예요. 레깅 인덱스. 그럼 지금 51선, 201선 있을 때 어디쯤에 있니? 21선, 21선 어디를 가르치냐? 이게 말씀드린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거 저도 사실 저번에 하면서 처음 들었어. 처음 저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50일, 89일, 200일선으로 해가지고 풀업한 로케이션으로 있느냐, 아니면 200일, 89일, 50일, 20일 인버스 로케이션으로 돼 있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이거를 알고 있을 것 같지만은 이거 한 번씩이라도 12개밖에 안 돼요. 12개. 확인해 보세요. 정말 확인해 보세요. 매일매일 확인해 보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왜? 어떤 펀드에서 진짜 10빌리언을 가지고 이거 항상 확인을 해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자, 마지막 장이에요. 블리시나 베어리시, 업트렌드냐 다운트렌드라고 컨클루션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8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두 번째 거는 이번 기초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몇 개월 동안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여러분들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다음 초에 이제 뭐 계속해서 점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겠죠? 연준이 테퍼링 속도를 올린단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은 연준 기준금리가 오를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 그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ext several months는 다운 트렌드가 되겠다. 그럼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야 돼야 팔아야 돼? 보유한 게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게 답이겠죠. 왜? 언설튼해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겨우 한 4, 5% 떨어졌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10%, 20%, 35% 떨어지는 시장이 오면은, 15% 떨어지는 시장이 오면 여러분들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할 때 내가 살 거냐 팔 거냐에 있어서,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 매수 전체 매도를 할 거냐,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사고 팔 거냐.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 이거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이 톨런스 할 거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얼마를 내가 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걸 거냐, 그거를 제일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사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에 얘의 로스는, 나는 맥스가 5천 불이야. 5천 불 딱 되면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시장이 나를 버린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주식을 산 건가? 아니면 내가 롱타임 롱플레스에 라이트 주식을 가지고 간 거냐? 이런 걸 계속 찾아야 돼요. 내가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에 롱스탁을 가지고 간 거냐? 여러분들 그거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딱 나의 프로핏 오브젝트는 뭐냐? 마켓 인덱스 대비 20%냐, 5%냐, 100%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마켓 인덱스 퍼포먼스보다 안 좋으면은 여러분은 투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언제 시장을 들어갈 거냐.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트레이더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오더를 쓸 거냐. 뭐 데이 오더냐, 굿투 캔슬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아시는 게 돼 있으니까 모르시면 한번 이제 그 증권사 플랫폼에 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해칭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해칭을 포함 못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끝났습니다. 정말 참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렸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10월 중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주가 넘어서 한 10주 정도, 10주, 11주까지는 안 가고요. 10월 20일 날 했으니까 2주, 4주. 뭐, 원래는 4주 만에 다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8번 강의. 그랬는데 한 3주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일단은 참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얘기해 드리는 거는 뭐 정말 제가 쓴 책도 그렇지만은 제가 했던 실수 안 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이 정보를 찾고자 해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더 모르고 미국에 있는 책을 여기에 대해서 내용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책을 한 네다섯 권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저는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젊으신 분들도 많고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다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이 시장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리고서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면은 뭐 남성분들도 많지만은 뭐 제 여동생보다 더 어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부분 보시면은 어,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해요. 가게에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돈을 해서 애들한테 뭐 해줄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은요, 돈 벌러 들어온 거예요. 돈 벌러 들어온 거 가능하면 돈 많이 벌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테슬라처럼 뭐 이게 해가지고 1000% 이런 거는요, 정말 원스 인 어 라이프 타임이고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찾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 20년 전에 A라는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성공 케이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역으로 그것보다도 안 되고 망한 주식도 많다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좋은 주식을 잘 고르시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스펙 주식들 많이 또 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스펙도 넣으실 때는 조금씩 넣으시면서 계속 같이 성장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한 번에 뭐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서 얘기하는 소파이 뭐 여러 회사들이 많잖아요. 피스커 모든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가 맞다, 저 주식 투자가 맞다 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장기 투자를 사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트레이더들은 100명 있으면 1명 정도가 성공을 해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 50명은 망해서 돈을 다 날리고 남은 50명 중에서 한 10명이 돈을 벌면 여기는 언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월가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명은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트레이더들은 돈을 성공할 확률이 적고 그냥 꾸준하게 산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은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드렸지만 장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단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맛도 하면서 점점 가시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묘미를 느끼시기를 바라는 게 제가 이 기초과정을 연 거고 레이저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정말 제2의 직업이 돼서 죽는 날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자꾸만 살아가면서 리타이어 하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러기 때문에 리타이어 해도 펜션이라든지 이거 갖고 사는 게 해피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열이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돼요. 다들 힘들어해요. 돈이 있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죽는 날 그 전날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거죠.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 스스로 누가 나를 컨트롤 안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보스가 돼서 그만큼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근데 그 좋은 직업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냉정해지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레이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오늘의 나를 보니 나는 굉장히 높아졌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내 스스로 상을 줘야겠구나. 그런 날이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미국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기회예요. 정말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내가 언제 어떻게 잡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가는 하나의 여정이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기쁘고 슬프고 하면서도 또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기초과정 설명한 거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